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지도 모르겠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풍긴다 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지금 제대로 그런 여건 조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라크 침공 직전 그때 준비하던 그 시절의 데자뷰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응징하는 명분 축적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선택하고 준비는 다 해놓고 실제로 작전을 선택하고 안 하고는 마지막 선택이겠지만 어쨌든 지금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준비가 정말 2003년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칠 때 그때하고 아주 흡사하거나 오히려 그때보다 더 세게 지금 나가고 있다 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국내 언론은 전혀 안 나오고 있지만 지금 해외 언론 그리고 돌아가는 분위기 회의에서 국제회의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들 보겠습니다. 유엔 최고인권기구에서 북한 인권범죄 책임 추궁해야 된다라고 포문을 열었어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 국무부 관영 매체죠. 여기에서 보도를 했는데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현지 시각 2월 27일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의견서를 게재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북한은 인권 상황과 관련한 유엔의 결의들을 거부하고 있으며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도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의견서에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라고 성토했고 북한인권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가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포함한 책임 추궁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유엔의 인권 최고 대표입니다. 인권 최고 대표가 미 국무부 관영 매체와 인터뷰를 합니다. 물론 미 국무부 관영 매체가 그렇게 유도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정은이 지금 국제사법재판소 거기 회부해서 재판 세워서 잡아 넣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지금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유엔의 결의들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저거 놔두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포함한 책임 추궁. 김정은이 잡아와. 이 말을 지금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놀라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3월 2일 날인데 3월 2일 날은 바로 세계 국제차별금지의 날입니다. 이 국제차별금지의 날을 기해서 서울에도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가 있어요.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스스로를 모든 분야에서 평등과 무차별, 공평한 권리를 부여하는 나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차별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심각하게 계층화된 사회다. 교육과 취업, 접근성 등 성분이나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근거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종식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 북한의 어떤 그 사회 제도를 완전히 비판해서 북한 인민들에게 그냥 그렇거니 하고 살아왔던 그 북한 인민들에게 당신네들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공산사회주의 국가인데 북한은 그렇게 해서 남조선처럼 이 자본주의의 부르주아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저 남조선을 해방시켜줘야 된다. 라고 우리는 계급과 계층이 없다.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다. 라고 주장하는 북한이 여러분들 평양과 평양 외의 이 지역이 같습니까? 다르죠. 선택받은 자들이 있는 평양. 그게 계층 아닙니까? 그 평양 내에서도 완전히 계층이 나누어져 있죠. 마치 신라의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처럼 이 골품제처럼 완전히 그냥 지금 성골인 이 백두혈통 그리고 진골인 이 코어, 이 코어에 있는 항일 빨치산 그 멤버들부터 시작해서 딱 들어온 이 멤버들 그리고 지금 북한의 신흥 귀족들인 육두품 그리고 신흥 자본가들인 오두품 이런 식으로 쫙 깔려 있죠. 이게 어떻게 계급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에게 당신들 공산사회주의 아니에요. 잘못 살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한국 정부에게는 니들 지금 잘하는 거 맞냐? 통일부 장관, 야 정신 차려. 지금 이 이야기를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가 국제차별의 날을 기해서 한 겁니다. 또 있죠. 미 의회 관영매체, 이제 RFA입니다. 아까는 국무부 관영매체인데 이 RFA에서 북한 인도주의 위기는 김정은 약탈 정권 때문이다 라고 맹비난했어요. 이 말은 뭐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냐? 바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데서 북한 주민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이 인도주의 문제는 지금 혹시 그 미국의 제재 때문이 아닌가, 이거 살펴봐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에게 책임 추궁해야 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미 의회 관영 매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야 정신 차려. 그거는 북한 인도주의 위기는 무슨 미국 차별 뭐 이게 아니고 김정의 때문이야 라고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주의적 위기는 대북 제재 때문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가 재원을 무기 개발이나 사치품에 전용하는 북한의 약탈 정권에서 기인했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 북한의 약탈 정권의 상당한 수입원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돈이 핵무기 개발이나 지도자의 호화 요트 혹은 정치범 수용소 주변의 가시 철조망 구입에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 등에 따르면 1990년대 북한의 대기근 이후에 북한의 식량 부족은 꾸준히 연간 130만 톤 가량이었는데 약 2억 달러에서 3억 달러 가량이면 국제시장에서 옥수수나 쌀을 구매해서 주민들의 굶주림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매년 6에서 7억 달러의 사치품을 쓰고 미사일에 13억 달러, 핵무기에 수십억 달러 등을 쓰면서도 이민들이 굶주리든 말든 배고프게 놓아놓고 개인 자산과 핵무기 등 불법 활동에 전부 쏟아부고 있다. 라고 미 의회 관영 매체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인영 정신 차려. 미국의 제재 때문에 북한이 지금 뭐 저렇게 인민들이 힘든 게 아니고 저 김정은이 약탈 정권 때문이야 라고 약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지금 이 고난의 행군 시기 1993년, 94년의 북핵 1차 핵위기 이 이후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난의 행군을 겪었고 그 시기에 300만 명가량이 굶어 죽었다고 하죠.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한 130만 톤에서 많을 때는 180만에서 200만 톤, 평균 적을 때는 또 50만 톤, 이렇게 지금까지 25년간 계속해서 식량이 부족해 왔었어요. 그걸 이제 국제사회의 지원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그 지원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있죠. 이인영은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러나 이 RFA 미 의회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걔들이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돈 주고 사서 자기네들 인민들 먹여 살릴 수 있었어. 130만 톤 부족한 거 그거 2억 달러나 3억 달러 정도면 국제시장에서 쌀 그 정도 무게 사서 줄 수 있어. 그런데 걔들 그거 안 했잖아. 안 하고 그동안 어떻게 했냐? 6에서 7억 달러치의 시계, 귀금속, 슈퍼카, 고급 승용차, 말, 요트 이런 거 샀잖아 해마다. 그거 안 사고 그거 3분의 1만 줄여도 다 줄여 한 게 아니고 70%만 하고 30%만 좀 잘라가지고 쌀 샀으면 아무도 안 굶었을 수 있다. 그게 무슨 제재 때문이냐. 정신 차려 인형. 이라고 미 의회 관영 매체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당신네들이 지금 힘들게 굶고 있는 것은 김정은의 사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민들은 굶주리는데 핵에 집착하는 김정은을 겨냥해서 이제는 IAEA도 포문을 열었습니다. NPT 막 거론하면서 세이프가드 거론하면서 이제 사찰 받아라 라고 IAEA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3월 2일 날이죠. 뭐 최신 그 멘트인데 IAEA 사무총장이 정기이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 시행한 냉각수 시설 시험을 포함해 실험용 경수로 내부 공사를 지속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으며 평양 인근 지역인 강선에서도 핵 관련 활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의 핵 활동은 IAEA의 심각한 우려 사안이며 이러한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의 세이프가드 조치 이행을 위해 IAEA와 협력해야 한다. 북한 지금 영변과 강선 이 지역에서 계속 핵 활동하고 있어. 우라늄 농축하고 그러고 있어. 우리 알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핵 활동 관련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하는 거 아니냐? 이거 이래서 되는 거냐? 그러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죠. NPT의 세이프가드 조치 이행해라. 그 말은 IAEA 사찰 받아라. 우리 사찰하러 들어간다. 들어갈 거야.
라고 한 거죠. 이거 이라크전 할 때 이거 했던 건 똑같은 멘트입니다. 이라크전 직전에 이거 다 똑같이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는 또 아까는 IAEA 또 인권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유엔 안보리가 나옵니다. 유엔 안보리 지금 순회 의장이 되었죠. 이 사람이 북한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라고 취임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라고 하는 미국인인데요.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의 아주 핵심이고 친중 인사로 분류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번 3월 달에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엔 미국 그 대사입니다. 뭐라고 했냐? 북한은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 북한 문제는 안보리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을 저지하고 북한의 도발과 무력 사용을 방어하는 데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도발 그리고 무력 사용을 방어하는 데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 미국은. 그런데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문제다. 그러니까 안보리에서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다. 라고 자기 취임사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취임사에서 안보리 의장이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 이 안건에 올리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동안은 북한 핵은 전 세계 평화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 라고 지난 수년간 변치 않고 이야기를 해왔었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은. 그런데 여기 핵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북한은이라고 합니다. 통칭합니다. 왜냐? 이제 인권 문제가 나왔죠. 사이버 위협 문제가 나왔죠. 북한은 그냥 토탈 모든 것이 위협이다. 쟤들은 하나도 모든 것이 위협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쟤들은 핵 문제뿐만 아니고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 작자들이다. 라고 하는 명분을 지금 이제 계속 까는 겁니다. 이 단어라는 거, 용어 선택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동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국제사회에서 북한 핵은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핵 빠졌어요. 북한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이런 시기에 미국 고위층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는 이상 발언이죠. 자, 바이든이 이제 진짜로 주적을 북한으로 잡았을까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존 하이튼 지금 현재 미 합참 차장이죠. 이 합참 차장이 CSIS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의 미국 미사일 방어는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이 아닌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2017년을 겪고도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했을 수도 있는 미사일을 실제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는 발사의 왼편을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발사의 왼편, 즉 발사하기 전에 때려야 된다. 발사하기 전에 무력화시켜야 된다. 이 주장을 발사의 왼편이라고 left of launch라는 이 발언을 처음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처음이에요. 이 존 하이튼이 2월 23일 했는데 이 이후로 놀랍게도 미국에서 그때부터 마치 이제는 아예 정식으로 채택된 용어처럼 발사의 왼편, left of launch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발사의 왼편 뭐냐? 런치, 발사의 왼편은 도표상에 발사 준비 단계가 있으니까 이 도표상 왼편에 있을 때 준비 단계일 때 때려야 된다. 무력화시켜야 된다. 이 말을 이제 이때 했었거든요. 선제 타격 이야기죠. 그래서 미 국무부 관영 매체가 대북 선제 타격 정당화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3월 2일 최신 뉴스인데요. 미국의 고위 국방 관계자들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준비 단계에서 무력화하는 전략을 강조하고 나서서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월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미사일 수량과 고도화 추세를 고려할 때 미군이 발사 왼편 전략을 추진하는 건 자연스럽고 부득이한 자위셈법이다 라고 강조했고, 케네스 월스바우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도 최근 태평양 공군은 우방과 사이버, 우주사령부뿐 아니라 육군, 공군과 함께 발사 왼편 전략이 실현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예비역 군인입니다. 월러스 그렉슨. 이 사람은 전 해병 중장이에요. 3스타. 태평양 해병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했었어요. 오바마 1기 때. 그러니까 오바마 1기 때니까 지금 전역한 지 한 10년 넘은 사람이니까 미군의 원로이기도 하고
현재 미 정권, 오바마 정권의 후신인 이 바이든 정권의 원로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군인이었기도 한 이 사람이 발사 왼편 전략, 즉 선제 타격 전략을 북한에 대해서 추진하는 건 자연스럽다. 이거 당연한 거다. 그리고 자위셈법이다. 자위를 이야기했어요. 자위를 이야기하고 나섰다는 것은 이거는 합법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제 타격도 자위성이 있을 때 침략이 아닌 합법으로 인정을 받죠. 그래서 자위셈법이다 라고 합법을 강조합니다. 이거 불법 침략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현직 군인입니다. 여기는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 이 사람은 우리 주한미군 제7공군 사령관이었어요. 주한미군 부사령관이었습니다. 3스타였을 때, 그리고 지금 포스타로 진급하자마자 주한미군 7공군 사령관에서 그러니까 한국하고 뭐 계속 이 한반도 전쟁의 모든 것들을 2년 동안 학습하고 지금 태평양 공군 사령관으로 갔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방과 사이버 우주사령부뿐 아니라 육군, 공군과 함께 발사 왼편 전략이 실현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즉 우리 공군뿐만 아니고 육군, 뭐 우주사령부 뭐 다 해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이 가능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지금 미 국무부 관영 매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보도를 한 거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 아닙니까? 지금 뭐 최신 뉴스로 일시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난 2003년도에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이라크전을 일으켰던 조지 부시, 아들 부시죠. 전 대통령이 이라크를 때릴 때,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이라크를 때릴 때, 그때의 상황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때 갑자기 유엔의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미국의 또 관리들이, 또는 미국의 언론들이 계속 인권 문제를 가지고 사담 후세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쿠르드족을 학살한다. 그리고 반대파들에 대해서 잔악한 숙청을 하면서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서 인권 문제가 너무 심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다. WMD, 즉 쟤들은 핵 개발하고 있다. 저런 놈들이 핵 개발하면은 지금 이 9.11 테러를 일으켰던 이런 테러 조직에게 저 핵무기가 갈 거야. 왜? 다 저놈들은 그놈이니까. 초록이 동색이니까.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제거해야 된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이라크전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핵 확산 계속 때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이 핵 무기가 너무나 고도화되고 수량이 많아져서 미 본토가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다. 사담 후세인 때는 미 본토 위협은 없었어요. 지금은 미 본토 위협하고 있다. 미국 국민 당신들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국제 평화를 이야기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냅니다. 사이버 위협. 그리고 지금 쟤들은 키보드 든 강도잖아. 키보드를 들고 있는 강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이버적으로 전 세계의 위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위협이 되니까 이 지난 이라크전 할 때 우리를 지지해 주지 않았던 그런 거 하지 마. 우리를 지지해 줘. 때릴 거야. 그래서 얘를 제거할 거야. 그래서 새로운 북한의 신흥 엘리트들이 북한을 통치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지금 인권 탄압받고 있는 저 북한 이민들을 해방시켜 줄 거야. 왜? 바이든이 지금 미국을 아주 세게 장악하지 못하고 있고 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임팩트를 한번 확 주면서 정치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이 제가 뭐 디펜스 브리핑, 군사 TV죠. 디펜스 브리핑 등을 통해서 말씀드리다시피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이 지금 형편없습니다. 작동되는 항공모함이라고 2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뭐 중동에 가야 되고 하니까 이게 지금 쓸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름 지나고 수리 다 하고 일부는 수리하고 해서 여름 지나서 가을쯤 혹시 결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는 이 지역에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공모함, 그리고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이런 것들도 오지요. 그래서 그런 동맹국들의 항공모함들 하고 같이 미국 항공모함 한 2척 딱 들어오면 발사의 왼편이라고 하고 김정은이 아웃시킬 수 있는 겁니다.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뭔가 2003년하고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서 또 더 세게 나가는 것 같아서 좀 기대됩니다. 발사의 왼편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